자, 여러분은 이거 지금 열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요거 파일 열면은 막 여기저기 한국어 주석 적혀 있고 TODO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이 TODO가 무슨 뜻일까요? 그죠? 할 일 그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지금 프로젝트에 담아놓은 이런 열어놓은 파일들 등등을 미리 읽어놓고 필요하다면 저기에 저런 이름 선언돼 있던데 하면서 막 자동 완성도 해주고 그런 작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요 TODO가 어디 적혀 있나, TODO가 어디 적혀 있나도 기록을 해둔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면 지금 TODO가 어디 적혀 있나 나한테 보여줘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하냐? 보기를 누르시면 작업 목록이란 게 있어요. 작업 목록을 누르시면 아마 밑에 열릴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설명해가지고 5, 2, 3, 4, 1 하는데 이렇게 하면 딱 예쁘게 오름차순으로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투두 목표 넘버1이라는 줄이 어떤 파일의 첫 번째 줄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건 당연히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현재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들 중에 딱 그 부분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5-1번 집에서 해보고 싶다, 나 시험 공부 다 했다 하는 친구들은 이 모든 파일들을 다 내 프로젝트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투두 넘버 1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시는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얘는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냐? 자, 여러분 캐릭터의 이름이랑 능력치를 정해요. 그 다음에 저랑 싸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저랑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철권 같은 거 보면 1P, 2P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옆으로 싸울 때 왼쪽에 있는 애가 1P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2P입니다. 여러분이 1P일 때도 이겨야 되고 2P일 때도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긴다는 게 뭐냐? 를 여러분이 정해요. 그래서 이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은 5-2에서도 슬쩍 등장할 거예요. 요거의 축소 버전으로. 그래서 스킵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인트 별을 하나씩 받아요. 컨스트가 붙어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은 인트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어딘가에 대한 0번째 자리에 대한 포인터 값을 2개를 받게 됩니다. 그걸 따라가서 대괄호 0을 하면 왼쪽 캐릭터의 힘 능력치가 튀어나와요. 다음에 대괄호 1 하면 민첩 능력치가 튀어나오고요. 등등등이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왼쪽이 난지 오른쪽이 난지 몰라요. 심지어 둘 다 나일 수도 있고요. 둘 다 남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목표는 둘 중에 한 명이 나라면 내가 이겨야 돼요. 둘 다 나라면 비겨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동일하다면 비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1P, 2P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친구랑 을이라는 친구가 들어왔다 칩시다. 갑이 1P였어요. 근데 갑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을이 1P고 갑이 2P다 했을 때는 여전히 갑이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2P가 이겼다, 화이트 캐릭터가 이겼다라고 여러분이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승부를 해야 돼요. 승부는 능력치, 서로 능력치, 어떤 능력치가 차이가 있냐를 가지고 승부를 내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듀얼을 잘 구성하고 진행하다 보면 얘 메인은 지금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MK1은 저랑 싸웁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2P라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 비겨야 됩니다. 그러면 MK1은 통과해요. MK2는 이게 전문용어로 보시라고 하죠. 임의의 능력치를 가진 누군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임의의 능력치를 가진 10명이랑 싸워서 10연승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굴리기 하면은 상대방 능력치를 대신 뽑아줘요. 그래서 이기기를 10번 하면 테스트 성공이에요. MK3는 이젠 당신을 쓰지 않아요. 임의의 봇을 2명을 만들어서 봇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1PP 바꿔서 싸우게 해요. 그랬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이기거나 아니면 둘이 능력치가 같을 땐 비기면 돼요. 까지 통과를 하면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5-1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MK5까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머리 좀 써보고 싶다 하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타겟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요거의 완전 간소화된 버전이 5-2랑 5-3에도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능력치는 6개예요. 그래서 힘,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치들 6개를 뽑아왔어요. 힘이랑 민첩이랑 그다음에 저 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STR은 strength의 약자겠죠? 덱스는 그거죠? 민첩이죠? 그 막 단검 막 있잖아요. 커는 뭐의 약자일까요? 커는 constitution의 약자고 보통은 건강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단하냐, 만피가 얼마나 높냐 같은 거를 생각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인트는 뭐죠? 이제 지능이죠. 그 다음에 WIS는 위즈는 이제 지혜 같은 느낌이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과 지능이 높은 사람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CHA는 뭐겠어요?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매력. 그래서 6개의 능력치를 합이 100이 되도록 설정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 능력치도 보여드릴게요. 제 캐릭터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힘은 5밖에 안 되고요. 민첩은 15고 체력은 5밖에 안 되고 지능 30에 거의 지능 캐죠. 이 정도면 전문용어로 AP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얘랑 싸워서 여러분 캐릭터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싸울 거냐는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능 전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능으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캐릭터를 저보다 지능이 높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듀얼을 그렇게 짜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긴 지금 스태틱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인터널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c 파일에도 name이랑 스탯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들 이름에도 요 .c 파일에도 name이랑 스탯이 있어요. 얘네는 전부 다 스태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동일한 이름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의 name이랑 마스터 2.c의 name이랑은 서로 연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c 파일 안에 이름을 담기 위한 배열이랑 능력치를 담기 위한 배열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으면 둘이 어떻게 싸움을 붙일 거예요? 싸움은 어디서 붙이고 있죠? 지금 main.c에서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ain.c는 이 네임이 어딨냐, 이 스탯이 어딨냐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네임 맨 앞자리가 어딥니다. 능력치, 힘 능력치가 어디 있습니다를 알려주기 위한 external 이름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각각 들어있어요. 그래서 main.c에서는 이 둘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name에 대한 위치값 그리고 스탯에 대한 위치값을 받을 수 있는데 걷다 스태틱을 const를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return 값을 가지고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어요. 꺼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대충 MK1으로 갈게요. 쉬운 걸로. 여기서 지금 getName of master 2 하면 제 이름 그 마라는 글자가 어딨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괄호 0하고 미 같은 걸로 바꾸면 그러지 말라고 해요. 이거는 사실 형식이 안 맞긴 한데 뭐 M으로 할게요. 이러면은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저 호출식을 하면 지금 마스터 2 그 배열이 어딨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배열의 0번째 자리에는 지금 미음 같은 게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소문자 M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터지고 있어요. 저 마우스 갖다 대면 오류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 매크로 답변이 나오겠죠? 수정 가능한 L밸류해야 합니다가 나옵니다. 자, 요 수식, 요 함수 출식은 캐릭터 별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괄호를 적법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하나에 대한 글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캐릭터 한 칸이 특정이 딱 돼요. 달리 말하면 저거 L밸류 수식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에 딱 컨스트를 붙여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글자, 저 캐릭터 칸에 담겨 있는 글자를 변경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만약에 여기 있는 컨스트를 빼놨다. 그냥 아무렇게 고칠 수 있다 같은 느낌으로 한다면 잠깐만. 미안해요. 여기 선언에도 빼야겠죠. 그러면 그래 놓으면 얘는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아까랑 동일한 위치 값을 주고 const라는 제약 조건도 안 들어있어요. 이 포인터 값을 가지고 아무 글자나 바꿔도 돼 라고 저 함수 선언, 함수 정의에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지금 굳이 인터널 이름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스태틱을 붙여놨어요.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었다 치면 돼요. 첫 번째는 남이 이걸 해킹을 못하게 막는 거. 두 번째는 여기도 네임이 있고 저기도 네임이 있고 당신 캐릭터 .c에도 네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걔네가 연결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캐릭터에 대한 이름이랑 능력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를 링크를 시켜주지 말라 라는 의미에서 인터널 이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링크는 안 시키지만 다른 파일이랑 저 위치값을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럴 땐 이제 그 위치값을 던져주는 익스터널 함수를 뚫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수정하는 건 막고 싶다, 변경하는 건 막고 싶다라면 그때 이제 컨스트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C에서는 사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많은 편인데 이런 건 이제 자바 같은 데서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예시고 요 정도 받다 치고 넘어갑시다. 집에서 해봐요. 저를 이겨보십시오. 현실에서 못다한 꿈 2D 세상에서 모쪼록 달성하시길. 자, 5-1로 넘어갈게요. 업셋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어요. 자, 새로운 개념 업셋이라는 개념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이걸 들고 갈 예정이에요. 자, 업셋 어디서 들어봤나요? 업셋이 무슨 뜻이에요? 상세한? 그런 뜻도 있어요? 보통 업셋 하면 보통은 그러니까 그 세부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0.4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바이어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바이어스. 그런 식으로 편차 얼마나 떨어져 있나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업셋이라는 단어를 저는 썼었거든요. 저는 공대생이니까 여러분 전공에서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의 단어인 업셋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업셋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C에서 꽤 능동적으로 쓸 수 있고 C++로 넘어가서 훨씬 더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짚어놓고 넘어가는 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래서 업셋을 쓰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할 수 있냐는 사실 이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구경을 해봤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연결해서 적당히 설명해서 빠르게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록 우리가 소입설 내용 복습이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C의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고 그 전에 있던 내용을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을 업셋이라는 친구랑 다시 한번 가져본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라는 친구 우리 설명하려다 스킵하고 여기서 이제 겨우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인덱스라는 개념, 업셋이라는 개념을 두 개를 살짝 개념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결국은 원타임에는 인덱스도 결국 숫자 노름을 하는 거고 업셋도 숫자 노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트값 갖고 장난을 하는 건데 그래서 동등하긴 한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인덱스 값을 다룬다라고 말할 때랑 프로그래머가 업셋을 다룬다라고 말할 때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단어 이름보다 좀 더 일반론적인 느낌의 새로운 단어를 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몇 개를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데이터 이름 정하는 방법 배웠죠? 선언 적으면 되죠. 새로운 코드 이름 정하는 방법 배웠죠? 걔도 역시나 선언 적으면 돼요. 괄호 치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괄호가 붙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름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새로운 단어를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샵 어쩌고저쩌고를 쓰게 될 겁니다. 좀 이따 소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이름의 4가지 카테고리 기억나나요? 데이터 이름이랑 코드 이름이랑 2개가 더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형식 이름이었죠. 그 다음 4번째가 이제 파이썬으로 치면 타임점 할 때 그 타임 얘기했었고 새로운 형식 이름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할 수 있나도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영어로는 structure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체라는 친구까지 offset 얘기를 끌어서 연결시켜 놓으면 C++로 넘어갈 한 단계의 준비가 끝이 납니다. 자, 바로 스타트 해볼게요. 인덱스예요. 여러분 파이썬에서 리스트 할 때 괄호 안에 인덱스 같은 거 적을 수 있었죠? C에서도 대괄호 연산자 우리 예시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봤었죠? 그 괄호 안에 여러분이 대괄호 3 한다라는 건 인덱스 값을 3으로 해가지고 배열의 3번째 자리에 있는 뭔가를 쓰겠다라는 의도로 수식을 적는 셈이죠. 그래서 이 인덱스라는 개념은 현실 속의 순서 개념을 다루기 위한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막 은행 같은 데 가면 번호표 뽑잖아요. 그 번호표에 적혀있는 숫자는 뭐예요? 내가 그 은행에서 번호표 뽑기 버튼을 몇 번째로 눌렀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른 사람이 이미 처리하고 갔겠죠. 나 지금 막 300 몇 번 적혀 있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인덱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덱스라는 단어 파이썬에서 여러분 반드시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이제 0, 1 같은 게 들어있다 칩시다. 여기다 대괄호하고 3하고 엔터 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0,1 하면 저거는 두 칸짜리 리스트잖아요. 근데 거기에 3번째를 꺼내오고 싶다라고 대괄호 연산자를 붙인 거예요. 자, 이거 좀 보기 불편하면 두 문장으로 나눠 드릴게요. 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엔터 치면 어떻게 되나요? 0, 그렇죠? 이로 엔터 치면 일단 빨간색으로 인덱스의 에러라고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너 지금 대괄호 안에 적은 수식 계산했더니 얼토당토하는 숫자 나왔으니까 그만두라고 빨간색으로 우리한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out of range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렇게 대괄호 연산자로 숫자 하나 불러가지고 몇 번째 걸 꺼내 쓴다 를 가능하게 해주는 형식, 시퀀스 형식이라고 불러요. 파이썬은 시퀀스 형식이 여러분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배웠을 거예요. 자, str 형식, 시퀀스 형식 맞죠? 헬로 한 다음에 대괄호 0 하면 h 나오죠? C랑 비슷하죠? 그 다음 리스트 형식 아까 얘기했고, 튜플이랑 리스트는 이전에 살짝 언급한 적 있죠? 컨스트 얘기할 때 뮤터빌리티, 변경 가능성. 튜플은 일단 만들면 변경은 불가능해요. 완전히 새로운 걸 그냥 갈아 껴가면서 쓰는 건 가능해도. 자, C에서는 아쉽지만 이 인덱스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형식은 없어요. 그럼 배열은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배열은 여러분이 새로운 배열을 선언해서 쓴다라는 건 본질적으로 인덱스 개념을 쓴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형식을 여러 칸을 정의를 해놓고 골라서 쓰겠다 정도까지만 의미가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에러 같은 거 그런 거 막 체크해 주는 기능 1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식으로 ARR은 인트 두 칸짜리 배열이다로 선언을 해두고 ARR 한 다음에 대괄호 연산자 괄호 안에 -1 같은 거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컴파일러는 그걸 막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냐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능은 해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가능해요. 요거 7번 예시에서도 살짝 나왔죠. 자, ARR은 배열이에요. 그래서 인트 별 형식으로 디덕션이 됩니다. 인트 별을 더블 별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제 p_weight는 따라가면 8바이트를 더블 형식으로 간주해서 읽는다는 애거든요. 일단 따라가면 8바이트가 있긴 해요. 인트 두 칸이긴 하지만. 그래서 p_weight라는 걸 써서 그 8바이트 인트 값 두 개를 마치 더블 값 하나인 것처럼 읽어서 엄청나게 요상한 숫자가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한테 이런 걸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과제라든가 시험 문제라든가가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이제 자신이 술이 별로 세지가 않은데 하필이면 개강총회, 폐강총회? 종강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말 할 뻔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술을 진탕 마시고 근데 과제가 오늘 밤까지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눈은 잘 떠지지도 않는데 키보드를 쳤더니 이런 느낌의 수식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걸 빨간 줄 그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덱스 개념을 칼같이 지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케어를 해야 됩니다. 자, 포인터 변수도 비슷하죠. 포인터 변수는 인덱스 개념, 대괄호를 쓸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목표는 여러 메모리 어딘가 여기저기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하나를 집어넣고 내가 방금 여기쯤 했음이라고 그 위치값을 담아놓는 목적으로 선언해서 쓰는 거예요. 변수예요. 담아놓고 나중에 아까 내가 뭐를 찜했었지? 아, 거기 가서 인트값 가져와야겠구나. 와 같은 용도로 쓰는 애예요. 자, 대괄호 연산자는 사실 그 예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거기다가 별표를 찍는 거랑 완전히 동일했어요. 막 되게 과도하게 여기에 엔터 쳐가면서 %p 출력해보고 %d 출력했을 때 저 수식이랑 저 오른쪽에 적혀있는 수식은 진짜 형식도 그렇고 완벽히 똑같다는 걸 우리가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수식을 놓고 한번 불러보면 자, 수식 ARR을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값을 일종의 기준 위치, 기준으로 두고 걔의 마이너스 1만큼 옆에 있는 다른 인트 한 칸을 특정을 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 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칸에 있는 인트 값을 들고 오겠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ARR 대괄호 마이너스 1은 저런 느낌으로 간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기준 위치 대비 얼마만큼 옆이냐 라는 표현이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 offset이랑 매우 유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덱스랑 offset을 이제 조금 인문학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인문대 강사하니까 제 말 믿으세요. 자, 인덱스는 여러분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반영하는 단어예요. 조금 인간 친화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요 우리 help라는 거 본 적 있죠? 요 HELP 같은 경우는 요 나열 자체가 영어 단어 도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어 단어가 있고 그거의 맨 앞에 글자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 예를 들면은 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검색 같은 거 할 때 사전 순으로 검색한다거나 하면 맨 앞에 글자가 뭐냐를 먼저 재야 되는 거잖아요. 맨 앞에 글자가 A면 그 사전에 엄청 위에 있을 거고 등등. 그래서 자, 어떤 의미 있는 나열이 있을 때 그거의 맨 앞에 있는 게 뭐냐, 그 뒤에 있는 게 뭐냐 같은 걸 여러분이 재기 시작하는 건 그거는 다분히 인덱스 관점, 순서 관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굳이 맨 앞에 있는 걸 찾는 이유가 아마 있을 테니까요. 반면에 자, offset은 의도 측면에서는 조금 중립적이에요. 대신에 기준 위치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냐, 그 기준 위치와의 관계, 연계에 조금 더 무게를 크게 두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둘 다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진행하는 거긴 한데요. 잘 모르겠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코드를 한번 직접 적어보도록 합시다. 복붙을 쓰세요. 적당히 알아서 켜시고 .c 파일에 이 내용을 복붙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복붙이 잘 안 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오픈톡방으로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LMS에서 그 5주차 이렇게 클릭하면 PDF 파일을 그 웹페이지에서 열어주잖아요. 거기서 열어주는 걸로 보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하세요.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브라우저로 여시면 예쁘게 복붙이 됩니다. 마치 저처럼. 아니, 제가 예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PPT 파일을 해갖고 복붙을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이 예쁘게 복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붙이니까 금방 끝나시겠죠? 13번째 슬라이드예요. 저도 복붙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 했어요. 자, 다 적으셨으면 실행을 해보셔도 돼요. 지금 출력을 할 텐데 offset 언더스코어 0에 담겨있는 거, 1에 담겨있는 거, 2에 담겨있는 걸 출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자리에 어떤 식으로 적혀있나 구경하시고, 자, 요 ARR은 배열 이름입니다. 인트 배열 이름을 감안해서 출력 결과가 과연 땅땅땅 하고 숫자가 3개가 어떻게 뜰지를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실행 결과랑 맞춰보세요. 자, 우린 지금 뺄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항이 배열이에요. 배열을 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이게 지금 인트 배열이란 말이에요. 인트는 4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괄호 0 하면 맨 앞에 4바이트고 대괄호 1 하면 그 다음 4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ARR 자체는 0번째 칸이 메모리 위에 어딨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0번째 칸 어딨냐? 자, 지금 딱 요만큼이 0번째 칸 어딨냐 수식이죠. 앰퍼센드까지 붙이면. 근데 얘도 그걸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랬죠. 디듀스. 그렇기 때문에 0번째 칸이 어딨냐 빼기 0번째 칸이 어딨냐는 똑같은 숫자 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얘는 1번째 칸 어딨냐죠. 4바이트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죠. 인트니까. 그래서 4바이트만큼 떨어진 그 위치값이 나올 거고, 얘는 0번째 칸이니까 4바이트만큼 떨어지지 않은 그 위치값이 나올 거예요. 그걸 빼면 4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얘는 대괄호 2니까 8바이트니까 8이 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함정이어서 실행하시면 048이 뜨는 건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미적 시간에 배운 대로 뺄셈을 진행을 해서 진행해 봤더니 의외로 012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012가 뜬다는 건 뭔가요? 지금 무슨 단위로 우리한테 숫자를 부르고 있는 건가요? 자, 아까 전에 048은 메모리 위의 실제 위치, 달리 말하면 바이트 단위로 4바이트, 8바이트 뒤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012를 지금 출력하고 있다는 건 실제로 얘가 계산을 바이트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인트 칸 단위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좀만 더 갑시다. 조사식 한 번 더 나와요. 걱정 마세요. 디스어셈블리도 또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조사식을 한번 까신 다음에 F10 눌러서 요 수식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개는 본 적이 있는 거고 몇 개는 그거를 조합을 한 거예요.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그냥 막 엔터 무지성으로 치지 마시고 엔터 치기 전에 숫자 뭐 나올까 한번 예상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여러분 답을 잘 유추할 수 있었나요? 저는 스샷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X86 버전이고요. 당연히 스샷은 채탕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규칙적이면서 그렇지 않은 형식까지 같이 봤을 때요. 자, 지금 봤을 때 앰퍼샌드 ARR 대괄호 1 하면 두 칸 중에 가운데, 지금 세 칸이죠? 그 세 칸 중에 가운데 칸이 메모리 어딨냐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트 별 형식이에요. 그리고 저 첫 번째 조사식 창의 맨 위에 적은 수식이랑 조사식 창의 바로 그 다음 ARR 더하기 1 수식은 완벽히 동치죠. 형식도 같고 나오는 값도 같죠. 괜찮아요? 그냥 대괄호 쳤으면 이거 ARR 플러스 1에다가 별표를 하면 ARR 대괄호 1이랑 동치잖아요. 근데 얘는 ARR 대괄호 1에 앰퍼샌드를 붙였어요. 그러면 얘는 별 뒤에 앰퍼샌드를 붙인 셈이니까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완전히 동일한 수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앰퍼샌드 AR, 아까 우리 출력해본 그거죠. 1이 나오고 인트 형식이에요. 괜찮아요? 인트 별 빼기 인트 별은 인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요 수식이랑 요거랑 동치랬죠? 그래서 치환을 한 거예요. 요게 적혀 있었고 그거를 이걸로 치환했는데 치환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괄호를 쳤습니다. 그래서 ARR 더하기 1 빼기 ARR 했더니 1이 나와요. 완전 그럴싸하죠.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얘는 그냥 한 거예요. 얘는 지금 원래 요 자리에는 1, 2, 3, 4 넣는 거잖아요. 네, 요거 수식 계산하면 1 나오잖아요. 그래서 1 대신에 이걸로 치환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1을 얘로 치환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마지막 거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수식들을 조금 옮겨 적어 봤어요. 자, 위에 거 두 개 동치죠? 그 다음에 아래 거 두 개도 동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위에 등식이랑 아래 등식 양변에서 ARR을 빼면,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양변에 ARR을 빼면 아래 거 지금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쟤를 빼면 당연히 1이 나오는 게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정상인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형식을 놓고 보면 자, 인트 별 더하기 인트는 인트 별이 나와요. 지난번에 해봤어요. 근데 오늘 새로 나온 사실은 인트 별 빼기 인트 별을 하면 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C++ 가면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걸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숫자가 튀어나와요. 자, 파이썬이
지금 파이썬은 인트 형식이 그렇진 않은데 옛날 파이썬은 인트랑 더하면 막 4바이트 막 초과하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롱 형식으로 바꿔준다거나 그랬거든요. 지금은 파이썬 2의 롱 형식이 현재 인트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는데 아무튼 간에 예를 들어 str 형식 곱하기 인트 형식 하면 str이 튀어나온다든가 그런 분명히 무슨 A라는 형식을 썼는데 결과는 B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파이썬에는 그럭저럭 자주 나오는데 C에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별을 2개를 썼는데 별이 빠졌어요. 그런 느낌이죠. 자, 요약하면 포인터 값에 offset을 더하면 offset이 적용된 포인터 값이 나와요. 포인터 값이랑 포인터 값을 빼면 offset 값이 나와요. 이 offset 값은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완전히 잘 이해한 셈이 돼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별 빼기 별 하면 int 나온다까지 봤어요. 그럼 포인터 값이랑 포인터 값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int 더하기 int 하면 int 나오죠? 포인터 더하기 int 하면 포인터가 나오죠? 그러면 포인터 더하기 포인터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직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 할게요. 실제로 해보면 되겠죠? btr 0 같은 거 담읍시다 일단. btr 플러스 btr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하면 의외로 즉시 빨간 줄을 끄어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별 더하기 별은 애초에 성립을 안 하나 봐요.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우항이 털린 거예요. 좌항까지는 그래. 그러니까 덧셈 할 때 항 하나가 포인터 형식인 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좌항이 포인터 형식이면 우항은 정수 계열 형식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별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별 더하기 별은 C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별 빼기 별 되고 별 더하기 인트 별 빼기 인트 다 되는데 인트 더하기 인트 인트 빼기 인트 다 되는데 별 더하기 별만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시면 빼기는 되는데 더하기는 안 됩니다. 자, 컴퓨터쟁이들은 대칭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쓰는 단항 더하기 연산자 같은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래놓고 기호가 없다고 앰퍼샌드 연산자 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빼기는 되는데 더하기는 안 돼요. 지금 형식이 나가리기 때문에 선언만 봐도 오류를 뱉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녹색 화살표 안 눌러도 즉시 빨간 줄을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안 되는 걸까요? 뺄셈은 돼요. 덧셈은 즉시 빨간 줄이에요. 이 또 같은 짓 하고 있네. 바로 빨간 줄 그어줍니다. 왜? 자, 실생활 예제예요. 저 이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하나만 들고 와볼게요. 자, 당신이랑 당신 친구인가요? 지금 앞에 2명? 옆에 2명 친구예요? 좋은 우정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수업을 친구랑 같이 듣고 있는데 중간고사 점수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중간고사 점수 공개를 하나 봐요. 그래서 당신은 7등이래요. 그다음에 옆에 친구는 12등이래요. 그러면 자, 걔 등수랑 내 등수를 빼면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5가 양수니까 내가 저 친구보다는 시험을 잘 봤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저 친구랑 나랑 등수를 뺐는데 0이 나왔다. 그러면 동점이란 얘기죠. 등수가 동일석차라는 건. 그리고 음수가 나왔다는 건 저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봤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자, 당신은 7등이고 옆에 친구는 12등이에요. 근데 7 더하기 12를 하면 19가 나와요. 이 19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아무리 봐도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친구랑 친하게 잘 지내시고요. 아무튼 요게 단순한 위치값이랑 offset 값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봐왔던 그 막 디서 어셈블리니 메모리 탭이니에서 왼쪽에 쭉 내려서 적혀 있었던 그 위치 값들은 전부 다 동일한 위치, 메모리 맨 꼭대기 0x 0000000을 원점으로 삼은 offset 값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x86이면 8글자일 거고 x64면 16글자가 튀어나오지만 아무튼 전부 다 0인 그 위치를 원점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순서 번호를 쫙 매겨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원점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냐 내지는 그 원점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는 이 위치 값을 다룰 때 그렇게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트 변수가 하나 있어요. 걔가 4번지일 때랑 40만 번지일 때랑 어떤 애가 더 좋은 1등급 인트 변수고 2등급 인트 변수고 이런 차이점이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가 메모리 위에 원점보다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이건 이제 옛날 하드디스크 같은 거면은 실제 물리적인 원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메모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쫙 직선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과의 거리가 1도 중요하지 않는 값이에요. 위치 값은. 그래서 여러분 벡터 얘기 이전에도 살짝 튀어나왔죠. 자, 벡터는 덧셈을 하면 의미를 갖죠. 힘 같은 거 배울 때 물리 같은 시간에 덧셈 하잖아요. X성분 더하고 Y성분 더한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평행사 변형 그려지죠, 여러분. 벡터 덧셈하면. 벡터는 덧셈이 의미를 가져요. 왜 의미를 갖냐? 그 두 화살표의 원점을 한 점으로 일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합력이란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벡터 연산을 통해서. 그리고 그 원점은 중요하죠. 힘의 작용점이잖아요. 내가 어딨냐, 내 자동차가 어딨냐잖아요. 그죠? 그 원점을 기준으로 저만큼 뻗어나가는 힘이다라는 숫자가 벡터기 때문에, 그 힘에서 쓰는 벡터기 때문에 걔네들은 더하는 게 의미를 가집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벡터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좌표 평면이다. 3,5랑 4,7을 빼는 건 의미가 있어요. X성분 빼고 Y성분 빼고 각각 제곱해갖고 더하면 직선거리가 나오죠. 피타고라스에 정리하는 거죠. 물론 루트 씌워야 되지만. 근데 3,5랑 4,7이랑 X성분을 더하고 Y성분을 더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원점이랑의 거리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면요. 그냥 임의의 두 점 아무데나 찍고 이 두 점을 더하면 대충 여긴 것 같네. 그 점은 엔간하면 의미를 가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위치값이랑 offset 값의 차이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에서는 그러니까 C 컴파일러는 엔간하면 메모리 위에 0번째 자리에다가는 그 어떤 이름도 거기에 대해서 정의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어떤 칸도 거기를 점유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점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더해서 원점과의 거리가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인터 값 더하기 포인터 값은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offset이라는 단어에는 기준 위치와의 거리 또는 그 기준 위치 자체에 상당히 큰 무게가 올라가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지금 순서대로 표에 딱 나열돼 있어요. 그랬을 때 0등이 누군지 맨 위에를 쳐다보는 건 인덱스 관점에서의 룩업이 되는 거예요. 저놈 내가 이기고 말지 또는 내가 0등인가? 같은 걸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겼나 친구가 이겼나를 알려면 내가 몇 등인지 친구가 몇 등인지를 해서 뺄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친구를 나를 기준점으로 그 친구와의 offset을 구하거나 그 반대를 하는 거죠. 얘는 offset 관점에서의 룩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1등이냐 아니냐, 아니 미안해요. 내가 몇 등이냐를 단순히 확인하는 건 조금 이제 중립적인 목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목표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우리 지금 인덱스랑 offset을 나눠서 보고 있을 때 인덱스 관점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고 offset 관점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nt 배열 ARR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자, 이런 표현에서 ARR은 기준 위치가 되는 거고요. 기준 위치가 되는 거고요. 1은 offset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위치, 자, 배열 ARR에 대한 정의된 위치는 위치값은 컴파일러가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offset은 지금 대괄호 1, 숫자 1은 여러분이 적은 거죠. offset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수식, 결과적으로
비록 절반은 컴파일러가, 기준 위치는 컴파일러가 정하고 나는 offset만 정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는 메모리 위에 int 한 칸에 대한 위치값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위치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목표다? int 한 칸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이 수식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긴 중요해요. 요거를 알고 가셔야 여러분 C++ 가서 막 스태틱 막 이런 거 튀어나오고 컨스트 붙고 막 난리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헤매지를 않으실 거예요. 요 offset 얘기는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자, 형식은 동일해요. 둘 다 int 3칸짜리 배열이에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00% 서로 다른 위치로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배열 ARR1이랑 ARR2가 있을 때 동일한 offset 값이 나오는 수식을 지금은 수식 1을 썼어요. 자, 동일한 offset이 나오는 수식 ARR1의 대괄호 1 한 거랑 ARR2의 대괄호 1 한 거는 자, 1은 똑같죠. offset은 동일해요. 근데 기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메모리 위에 int 한 칸을 각각 그에 대한 위치값을 우리한테 주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offset이 다르면 당연히 위치값 다르게 나오겠죠? 포인터 값이. 근데 기준 위치가 다르고 offset이 같을 때도 서로 다른 포인터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배열, 그 두 기준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라는 게 확실하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준 위치만 그때그때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offset은 고정시켜 놓고 기준 위치만 다르게 부여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때그때 서로 다른 int 한 칸, 서로 다른 칸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offset을 고정시키고 위치를, 그러니까 기준 위치를 유동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offset 개념을 우리가 굳이 들고 오는 본질입니다. 자, 중요했어요. 제가 자, 집에 가셔서 이제 나중에 시험 공부한다 검색창에 중요를 먼저 치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윈도우, 요즘 맥은 편해가지고 PDF 내용물 글자들까지 검색해 주잖아요. 중요를 치면 막 20, 30개 나올 거예요. 그것만 하면 이제 바로 노트 하나 뽑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출제 안 하는 건 제 맘이에요. 아무튼 저는 지금 일단 별표를 여기다 찍어 놓은 겁니다. 중요하다고. 아니지, 우리는 별표가 아니죠. 아무튼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한숨 정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오는데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별 더하기 별이 안 되는 이유 생각해보니까 그걸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별 빼기 별은 int가 나오는 이유, 그게 바로 offset 얘기라고 그랬죠? 내 등수 빼기 저 친구 등수 해갖고 누가 이겼냐를 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봤었고, 아까 전에 기준 위치를 미안해요. offset을 고정시키고 기준 위치를 그때그때 다르게 부여하면 역시나 비슷한 느낌으로 마치 ARR 한 다음에 대괄호 IDX 하듯이 그때그때 서로 다른 칸을 특정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랑 offset 살짝 구분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뭐 구글 검색할 때도 그렇고 offset 해갖고 검색하면 하드웨어 얘기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괄호 안에 적는 수식, 숫자는 그냥 인덱스라고 부르는 편이니까 그러려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offset이라는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탑재를 해봅시다. 5-2 베이스라는 이름의 .c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아까 5-1에서 적어본 거랑 꽤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5-1을 간접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넣어놨어요. 자, 여기는 힘이랑 민첩이랑 체력밖에 능력치를 안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캐릭터 한 명이 아니라 캐릭터 4명에 대한 능력치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 그러니까 4명의 힘 능력치, 그래서 여기서 대괄호 0 한다는 건 0번째 캐릭터의 힘 능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은 20밖에 안 돼요. 민첩은 50이나 되고요. 체력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4명을 싸움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0등이냐 누가 1등이냐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자, IDX sorted에서 여기다 대괄호 0 하면 0등 캐릭터가 몇 번째 캐릭터냐. 이게 0번째 캐릭터죠. 20, 50, 30짜리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열심히 싸움을 붙여서 누가 0등인지 누가 3등인지를 정해서 이 배열의 내용물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채워 넣느냐? 싸움을 붙이는 건데 그 싸움은 여러분이 정해요. 여러분한테는 이번엔 인트 값을 2개를 드릴 거예요. 인덱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인덱스 값을 2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왼쪽 IDX left가 0이고 IDX right가 3이다. 그러면 0번 캐릭터랑 3번 캐릭터가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투를 벌여서 그 결과 left가 이기면 음수, right가 이기면 양수를 리턴하면 돼요. 지금은 능력치가 동일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비기는 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left가 이기면 음수예요. right가 이기면 양수예요. 를 리턴하도록 내용물을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싸움을 어떻게 붙일 거냐는 여러분 자유예요. 내가 힘 만능주의냐, 민첩 만능주의냐 등등을 해서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듀얼이라는 함수 내용물을 잘 구성을 해두셨으면 이 메인 내용물은 지금 미리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구경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은 요 3개의 배열을 토대로 캐릭터 한 명의 능력치, 오른쪽 캐릭터의 능력치를 알아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움을 붙이고 그 결과를 리턴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을 조금 요상하게 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듀얼을 잘 만든 다음에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싸우면은 지금 몇 번째 캐릭터가 1등인데 2등인데 라는 예상대로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되나 그렇지 않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약간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대괄호 연산자를 적어가면서 내용물 문장들을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지금은 무조건 마이너스 1 하잖아요. 무조건 레프트가 이긴다라고 지금 적혀있는 셈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각각의 능력치가 뭐냐를 찾아내서 진행을 해보세요. 이게 원래는 소입 설 때는 파이썬으로 만드는 과제로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수강생이 112명이었단 말이에요. 112명이 각자 자기 캐릭터 이름이랑 자기 능력치랑을 적어서 냈어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싸움 방식을. 그러면 112명의 캐릭터와 112개의 싸움 방식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밤낮으로 돌려가지고 모두의 싸움 방식을 모든 캐릭터에 다 적용을 시켜본 다음에 최종 1등한테 상을 줬습니다. 그땐 참 재밌는 것도 많았어요. 지금은 다들 나이가 들었죠. 지금 그런 친구들이 커서 NPC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저도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 빨리 끝나면 좋으니까 여러분도 해보시고. 자,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첩이 동일하면 체력이 동일하면 힘 순서대로 비교하는 느낌으로 간다고 할게요. 여러분도 이 순서대로 따라가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스타일대로 능력치 하나 먼저 붙잡고 비교하고 똑같으면 2순위 능력치 비교하고 와 같은 식의 순차 흐름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새 능력치가 완전히 동일한 케이스는 현재 없으니까 그건 고려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레프트가 이기면 음수를 리턴해야 된다라는 거 또 생각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편집할 때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는 베가스 프로그램 쓰거든요. 네, 그거 보면 이제 제가 음성 파일을 이렇게 걸어두면 그거의 파형이 이렇게 나와요. 예쁘게. 근데 그거 딱 보니까 비어있는 게 진짜 1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 동안 비어있는 파트가 없어요. 계속 쉴 새 없이 6시간 동안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 그거 보면서 확실히 이게 끝나면 바로 잠이 올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이게 압박감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뭐라도 뭔 신변 잡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다른 교수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교수님이 계시면
좀 그게 과하다 싶으면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의상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지금 시험 중간고사까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끝나면 이제 이틀 남은 거죠, 중간고사까지. 자, 오늘 우리가 요 5-3까지 다 하면 내일 뭐 할지는 확실히 확정될 것 같거든요. 근데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에 현재 페이스대로라면 금요일에 본격적으로 C++를 나가요.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를 더 희망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이 점 C5 그냥 빨리 끝내고 얼른 실무모를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느낌 좀 적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여기서 최대한 스테이 하면서 이런 좀 낮은 단계 뭐 16진수 구경하는 건 너무 재밌다. 다른 수업에서 이런 거 안 시켜주는데 나 진짜 감질 나는 줄 알았다. 그런 느낀점을 적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뭘 할지는 조금 현재 고민 중이긴 해요. 그때만 딱 C++ 하면 그게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 여러분 시험 공부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물론 그거는 금요일 거는 중간 시험 범위에서 제외한다라는 선택지가 있긴 해요. 그러면 금요일 수업을 누가 듣겠어요? 좀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바로 3일 뒤 시험인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픈톡방으로 한번 투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청강하는 친구들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여기 앉아있는 친구 포함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한테 더 유리할지.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첩을 비교한다라는 건 뭐죠? 자, 왼쪽 캐릭터의 민첩 능력치가 나오는 수식을 먼저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민첩 능력치들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걸 일단 복붙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엔 지금 0번째 캐릭터의 능력치 1번째가 있는데 내가 일단 지금 원하는 건 왼쪽 캐릭터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왼쪽 능력치고 요거랑 오른쪽 친구 능력치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 뺄 겁니다. 빼면 0 또는 양수 또는 음수가 나와요. 근데 저는 민첩 능력치가 높으면 이기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레프트가 더 높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겼다면 음수를 리턴해야 돼요. 근데 레프트가 더 높으면 이 수식은 양수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깔맞춤을 합니다. 좌항과 우항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자, 레프트가 더 크면 우항이 더 크니까 음수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걔를 그대로 리턴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레프트가 큰 게 맞다면. 그래서 얘를 1차 대결 결과 같은 느낌을 위졸트에다 담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위졸트가 0이 아니면 그럼 0보다 작거나 0보다 큰 거죠. 민첩 능력치가 서로 다른 거죠. 그럼 여기서 게임 셋인 거예요. 그리고 위졸트를 리턴하면 됩니다. 자, 위졸트를 리턴한다. 위졸트는 음수 또는 양수예요. 위졸트가 양수다라는 건 뺄셈이니까 좌항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트가 민첩 능력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라이트가 이겼다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트가 이긴 게 맞고 라이트가 이겼다에 해당하는 리턴 값을 제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0이면 민첩으로는 승부가 안 난 거니까 이제 체력으로 승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복붙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이니셜라이저 부분을 따로 빼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거 전체를 복사해서 이렇게 3번 복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민첩을 먼저 비교했고 그 다음에는 체력을 비교하면 되겠죠. 체력도 높은 사람이 이기게 하고 싶으면 순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체력은 낮은 사람이 이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수식을 다시 한번 뒤집으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지 않으면 승부가 나는 거예요. 승부가 났을 때 누가 이기게 만들고 싶냐 에 따라서 이 뺄셈식을 그때그때 다르게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 저는 셋 다 높은 게 더 좋은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맨 밑에는
그냥 이대로 내비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새 능력치가 같은 케이스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복붙한 거 고치기도 귀찮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끝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일단 결과는 0.312가 나와요. 0.312는 지금 민첩 능력치가 지금 제일 높은 애가 0번째, 그 다음에 3번째,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첩만 가지고 다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0.312 순서대로 나오는 게 지금은 정상적으로 승부를 다 낸 셈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사실 되게 좀 수거 같은 거예요. 자, 비교를 한다, 대결을 한다. 보통 요 C나 C++ 동네에서 비교를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뺄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CMP 명령어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뺄셈을 한 결과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두 문자열을 비교를 한다거나 그런 함수들 막 C에도 마련돼 있고 하거든요. 걔네들도 전부 다 뺄셈을 하는데 우항 빼기 좌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인수 빼기 앞에 나오는 인수를 해요. 달리 말하면 앞에 나오는 걸 기준점으로 삼고 뒤에 나오는 애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같은 걸 잰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뺄셈을 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왼쪽 친구가 더 우세하다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약간 수거 같은 느낌으로 만약에 무슨 컴페어라는 함수가 인트를 리턴한다. 그러면 걔는 아마 내부적으로 뺄셈해서 0, 음수, 양수로 구분되는 결과를 나한테 던져주도록 돼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에 가까운 추론을 하신 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조금 이상해요. 지금 두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대결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캐릭터 한 명에 대한 정보가 각각 배열에 담겨 있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왼쪽 캐릭터 대괄호하고 힘 능력치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지금은 메모리 여기저기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은 캐릭터가 4명밖에 없는데 나중에 캐릭터가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캐릭터 한 명 한 명마다 배열 선언을 한다. 그러면 선언만 가지고 지금 100줄이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능력치는 지금 3가지만 쓴다라고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각각의 배열의 길이만 늘어나는 거예요. 가로로 늘어나는 느낌이죠. 그래서 선언이 위에서 아래로 쭉 늘어나는 것보단 가로로 늘어나는 게 조금 더 보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능력치는 더 많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4개가 아니라 3개이긴 하지만 아무튼 능력치 이름 3개를 써서 배열 딱 3개만 선언해 두고 이니셜라이저 뒤에다 컴마 해가면서 사람 숫자만큼 캐릭터 숫자만큼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자, 캐릭터 하나에 대한 정보를 배열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캐릭터 여럿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배열 선언해갖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 여럿에 대한 정보라는 배열 하나를 선언해 놓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대괄호 0 하면 0번째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캐릭터 정보가 내 손에 있을 때 거기서 대괄호 0 하면 힘 능력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선언을 하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배열의 배열로 다루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살짝 고치는 작업을 간단하게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지금 봐봐요. 스태츠 능력치들은 대괄호 4 한 다음에 대괄호 3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먼저 붙나요? 가까운 게 먼저 붙죠? 그래서 대괄호 4가 먼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대괄호 연산자를 딱 붙이면 걔는 몇 번째 캐릭터에 대한 능력치 정보를 가져올 거냐를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딱 정하면 이제 그 뒤에 대괄호 붙이면 대괄호 3에 대한 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에 무슨 능력치를 가져올 거냐를 정하는 셈이 돼요. 자, 그렇게 쓸 수 있을 만한 요 선언을 적어주시고 여기서 지금 해보고 싶은 건 이니셜라이저를까지 챙겨보는 거예요. 지금 위에 12개 능력치 다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그거랑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선언, 이니셜라이저 부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의 배열을 쓰도록 여러분의 듀얼도 살짝 수정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배열에 대한 이니셜라이저 어떻게 적는지 예시를 몇 번 구경했죠. 그리고 저 배열은 각각의 칸에 배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저 스태츠라는 배열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우리 지금 수업 시작한 지 2시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산뜻해요. 오늘은 여유 있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해볼게요. 현재 우리의 목표는 이런 느낌의 스태츠라는 느낌의 배열을 선언해 놓고 걷다가 적절한 값을 땅땅땅 12개를 채워 놓고 스타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명의 능력치고 각각의 능력치는 인트값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세미콜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는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요 12칸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일단 중괄호 열고 우리는 요 4칸짜리 배열의 각각의 칸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를 정하는 셈이죠. 따라서 컴마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게 될 텐데, 여기서 맨 앞자리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 형식을 보니까 int 3칸짜리 배열을 넣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int 3칸짜리 배열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를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괄호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 중괄호에는 0번째 캐릭터의 흰민체가 들어가야 돼요. 0번째 캐릭터의 흰민체는 지금 20, 50, 30이죠. 20, 50, 3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복붙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20, 50, 30이고, 얘는 30, 20, 50이고, 얘는 50, 10, 40이고, 마지막에는 60, 30, 11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니셜라이즈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스태츠라는 이름을 써서 몇 번째 캐릭터의 몇 번째 능력치 딱 예쁘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름을 써봐야겠죠. 우리의 듀얼을 수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덱스즈 idx left 먼저 고쳐볼까요? 덱스즈는 스태츠의 idx right의 1번째죠. 흰민체니까요. 그래서 대충 일단 대괄호 뒤에다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여놓고 어떻게 수정하시든 그건 자유인 것 같아요. 이제 배열 이름들은 다 스태츠라는 이름을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민첩이고 여기는 체력이니까 2번째 능력치고 마지막은 힘이니까 0번째 능력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이제 선언 적을 때는 이게 43인가 33인가 헷갈렸는데 저 선언되어 있는 배열을 사용하는 수식을 놓고 보니까 이젠 좀 그럴싸하죠? 몇 번째 캐릭터의 몇 번째 능력치 딱 예쁘게 익히죠. 그래서 이 실행하면 아까 전처럼 미안해요. 아까 전처럼 04밀리 순서대로 전 지금 민첩 만능주의라서 민첩 능력치 높은 순서대로 잘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쉽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듀얼 내용물 구성할 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적는 수식은 이제 대괄호 연산자 2개를 쓴 형태가 됐어요. 선언에 대괄호 2개를 붙여놨으니까 얘는 진짜 완전 정석적인 사용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느낌의 수식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자, 지금 대괄호 하나까지만 붙인 저 수식은 이번에 싸움 붙일 캐릭터 2명 중에 왼쪽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어딨냐를 우리가 특정을 한 셈이 돼요. 능력치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에 대한 능력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싸울 왼쪽 캐릭터에 대한 정보의 기본 위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offset을 때려서 그 친구의 민첩, 그 친구의 힘, 그 친구의 체력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 능력치들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서 실질적인 인트 값을 들고 와서 대결에 실제로 사용할 인트 값을 들고 와서 뺄셈을 수행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두 캐릭터의 대결에서
대괄호 연산자를 그냥 평면적으로 두 개를 썼지만 첫 번째 대괄호가 갖는 의의와 두 번째 대괄호가 갖는 의의가 서로 다르다, 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는 민첩 능력치를 비교한다라는 게 배열 이름으로 딱 표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민첩이라고 주석에 적혀 있는데 힘을 썼네 와 같은 거를 발견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나요? 지금은 어떻게 보이냐면 그 능력치에 대한 옵셋이 보여요. 그 1이란 숫자만 보고 이게 민첩이다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으려면 그거는 저밖에 못하겠죠. 요거 규칙을 정한.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좀 헷갈리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 걔가 선언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지능이 없단 말이에요. 지능 능력치가. 그렇기 때문에 int즈랍시고 여러분이 배열 이름 적어놓고 그렇게 수식 구성하면 int즈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바로 빨간 줄 그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4번째 능력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대괄호 4 하면 0, 1, 2, 3이죠. 3번째 능력치 지능을 고른답시고 대괄호 3 해놓은 건 컴파일러가 절대로 그걸 빨간 줄을 그어줄 수가 없어요. 인덱스 개념이 아니라 옵셋을 넣는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하고 숫자를 사용한다. 아까 전처럼 능력치 배열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에 비하면 버그가 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겁니다. 요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C에 존재해요. 그래서 기능들 중 하나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복붙으로 끝이 날 거예요. 지금 코드 적혀 있는 거 맨 윗부분에다가 적당한 데다가 요 세 줄을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보통 이제 샵 디파인 정도로 그냥 부르죠. 그래서 대문자 str이라는 단어는 0 한 글자를 의미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엔터키가 유효한 애들이에요. 파이썬처럼. 그래서 저도 해볼게요.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단어 str을 적으면 마치 단어 0을 적은 것처럼 글자 0 한 글자를 적은 것처럼 간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 그 스태츠, idx left 1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대괄호 2개 쓴 바로 그 수식 있잖아요. 걔가 대괄호 1 대신에 이건 지금 민첩 능력치를 비교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정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걸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 쓱 들고 와서 컨트롤 H하고 1을 DX로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말하면 성공이죠. 2를 헌으로 그 다음에 요만큼만 선택하면 요만큼만 선택해서 0을 str로 alt-A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실행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처럼 0, 3, 1, 2 순서대로 등수가 결정되면 아까랑 동등하게 실행됐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원래는 그냥 숫자 0, 1, 2 같은 걸 적었었는데 지금은 단어를 적음으로써 그럭저럭 민첩, 체력, 힘 순서대로 비교한다라는 게 코드에서 눈에 더 잘 띄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타를 내므로 인해서 버그가 발생할 일도 그럭저럭 줄어들었죠. 여기 지금 int 지능 없단 말이에요. 내가 대문자로 int라고 쳐놓으면 오류가 날 거라는 거예요.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래서 저 샵디파인이 뭐냐는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자, 요 정도까지 일단 개선했으면 그럭저럭 예쁘게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 요 전체 코드 쫙 둘러봤을 때 이제 요 부분이 좀 헷갈렸는데 이건 이제 해결됐어요. dex, con, str 순서인 게 보여요. 그래서 if은 어렵지 않죠? 0 아니면 리턴한다. 뭐 마이너스 1. 요 밑에 메인 요 부분은 보지 맙시다.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코드들 중에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거 그냥 배열이니까 쉽고 지금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여전히 이거
4가 먼저 붙냐 3이 먼저 붙냐 헷갈리는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이게 왜 4가 먼저 붙어야 되는 거냐, 왜 4를 먼저 붙인 거지? 라는 게 알쏭달쏭한 친구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 자체는 저 스태츠는 캐릭터 정보 4개가 뚱뚱뚱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언해 놨는데 지금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대괄호 4, 대괄호 3 되게 평이하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정보 4개다 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의미가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스페시파이어 하나를 추가로 도입해서 선언을 적음으로써 조금 더 캐릭터 정보 4개의 나열이다라는 걸 지금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 선언을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가능해요. 자, 요것도 아까 그 샵디파인 적혀 있는데 적당히 아래 정도에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타입dep이라는 스페시파이어가 존재합니다. 타입은 형식이죠. def는 방어력일까요? 뭘까요? 아마도 정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int라고 적혀 있고 stat 적혀 있고 대괄호 3 적혀 있어요. 요거를 완성하시면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가 저 stat이라는 이름을 조금은 특이한 색깔로 바꿔줄 겁니다. 저라면 복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붙을 해 두시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원래 적혀 있었던 저런 느낌의 선언을 이 아래 적혀 있는 느낌대로 스태츠는 4칸짜리인데 각각은 스탯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의미는 아까 전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위에 거 읽어볼까요? 능력치라 함은 인트 값 3개의 나열을 의미한다 같은 느낌이죠. 능력치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무언가는 인트 3칸짜리 배열이다. 그리고 그런 능력치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거의 4개의 나열이 스태츠인 거죠. 복수형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름을 붙여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붙을 할게요. 요거 복붙하고 여기다가 할게요. 그러면 얘 색깔을 이렇게 바꿔줘요. 스탯이라는 이름을. 그거를 이 선언의 스페시파이어 자리에 int 대신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목표대로 캐릭터 정보 4개의 배열이라고 적는 게 가능해요. 자, 이니셜라이저 완전히 똑같이 쓰실 수 있고 실행 결과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도 심지어 똑같아요. 대괄호 2번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드디어 최초로 우리 무려 5일 만에 46, 24죠. 24시간, 만 24시간 만에 새로운 형식 이름을 정하는 방법을 하나를 배웠어요. 이전까지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이나 배열 이름 정하는 방법 있었고, 새로운 함수 이름 정하는 방법, 코드 이름 정하는 방법 있었고, 새로운 형식 이름은 오늘이 최초입니다. 월드 퍼스트예요. 형식 이름이 됐어요. 저 이름은. 그리고 타입dep이라는 스페시파이어는 정확히 딱 그런 용도로 여러분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느낌대로 요 선언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스페시파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배열 이름을 선언하는 건데 이제는 배열이라는 그것이 다 이 친구는 형식 이름이고 요 형식은 배열 형식을 얘기하는 거다와 같은 느낌으로 선언의 의미를 바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배열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뭐 위치값 정의한다 그런 내용이랑 완전 별개의 얘기가 된 거예요. 타입dep을 붙이시면. 그래서 색깔도 아마도 하늘색 비슷하게 완전히 다른 색깔로 입혀주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막 대괄호 3개 붙어있고 괄호 붙어있고 별도 중간에 2개 껴있고 막 이런 복잡한 선언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그 선언이 왜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냐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중간중간 방금 봤던 방식을 써서 타입dep 선언을 써서 실제 눈에 보이는 선언 자체를 축약해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거랑 비슷한 거 선언을 적을 때 조금은 덜 복잡하게 적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 디덕션을 발생시켜 줄 거예요. 디듀스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스탯 띄고 넘버 세미콜론 하면 눈으로만 봐서는 이제 넘버는 배열, 아니 미안해요. 변수 이름처럼 보이잖아요. 스탯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이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스탯 자체가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변수 이름 선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int 3칸짜리 배열의 이름으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걱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스태츠 같은 경우는 대괄호를 한 번 더 붙이니까 얘는 원래 스탯도 배열이었지만 걔의 배열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괜찮아요? 스탯을 리턴하는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선언하면 바로 빨간 줄 끊는다는 거예요. 배열을 리턴하는 함수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타입 뎁은 만능은 아니고 표현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내용 정리하시면 우리가 지금 배열의 배열이라는 친구를 써봤거든요. 지난번에 예시에도 적혀있긴 했지만 그 M이 어쩌고 M이 좀 발음이 그렇긴 한데 아무튼 M이 어쩌고 저쩌고가 좀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저한테 질문한 친구도 한두 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과연 쓸 일이 있을까? 엄청 자주 쓰이고요.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방금 전 봤던 것처럼 뭐를 담는 배열이냐, 그 각각의 자리에 뭘 담아야 되냐 생각하다 보니까 우린 최종적으로 선언 적다 보니까 대괄호 바로 다음에 대괄호를 붙인 거에 불과해요. 그거를 그냥 멀리서 쭉 보고 뭐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것보단 지금 여기서 궁극적으로 데이터 이름이니까 궁극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게 뭐였냐 위주로 스타트를 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눈으로 보기가 좀 거슬러거린다면 타입 뎁 선언을 써서 눈에 보이는 걸 간소화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업셋 값, 힘은 0이요, 민첩은 1이고 체력은 2다 같은 거를 외워서 쓰는 게 불편하다, 나중에 버그 날 것 같다라면 샵 디파인 한 줄을 써서 여러분이 미리 단어로 정해놓고 그 단어를 대신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역시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자, 요거는 업셋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칼라, 뭐 RGB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거 레드는 255,0,0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미리 색상에 해당하는 이름을 정해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를 그때그때 뽑아가지고 쓴다거나 와 같은 식으로 쓰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일단은 잠깐 쉴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몇 시간이냐? 3시 49분이면 1시간 20분 정도 진행한 거죠? 이거 5-1 해도 됐겠는데? 아무튼 낙장 돌입이니까 일단 여기서 조금만 쉬고 지금 여러분 요 코드 한 번만 더 구경해 주세요. 지금 되게 이뻐졌잖아요. 얘 그냥 배열 같아 보이고요. 이니셜라이저는 좀 추하긴 하지만 여기 지금 대괄호 2개 붙어 있는 것도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 살짝 구경하고 지금 50분이니까 그래도 또 10분 쉰다 그러면 어차피 20분 뒤에 올 거잖아요. 여러분의 패턴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시 10분에 정직하게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